2019년 8월 7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미쓰리가 이번 주 후반은 좀 시장이 좀 안정될 거라고 했지요. 예. 조금 전에 끝난 8월 6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 마감하면서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다우지수 1.21% 상승, 나스닥이 1.39% 상승, S&P 500이 1.30% 상승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앞에서 여러분 좀 고점에서 좀 팔아보세요 좀. 그렇게 부여잡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라고 권유해 드렸고요. 지난주 일요일 날은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돈다방 미쓰리를 그렇게 쭉 들으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현금을 갖고 있고 미쓰리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방송도 들었고, 그런데 미쓰리가 이번 주 후반이 되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치고 싶은 욕망이 막 드셨죠? 아마 그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8월 6일 날 시가에 신용물량 투매가 나왔습니다. 예. 반등했어요. 하다못해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8월 6일 날 시가 혹은 오전에 잡으신 분들은 웬만한 종목들에서는 단타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부디 적당히 좀 파셨길 바라며,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야, 미쓰리. 근데 8월 6일 날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르다가 말아?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미쓰리는 이렇게 답하겠죠. 그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민낯입니다. 예, 그만큼 허접합니다. 그러니까 왜 허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면은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1조 넘게 매수를 해줬는데 그 1조 안에는 연기금이 4,30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6천억 원 매도했고 기관은 4,400억 매도했고, 즉 그러니까 기관이 사준 1조 금액에는 연기금 자금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정부에서 연기금을 풀어서 주식시장을 좀 이렇게 지지해라, 어떤 이런 전략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2,800억 넘게 순매수한 외국인, 그리고 600억 정도 매수한 기관, 600억은 집어치우고 2,800억 정도 매수한 외국인 힘 때문에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었습니다. 증권사들이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투자자들은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종목 저가에 매수해라. 제가 이거 되게 비겁한 변명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요. 물론 코스닥 지수가 8월 6일 날 종가에 다시 밀리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종목들은요. 상한가 간 종목들과 플러스로 끝난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는 개인들이 매매하기 만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 어차피 개인들은요. 개인이나 개인이 아닌 누구나 결국 주식은요, 밸류에이션이고, 이런 모든 것들, 펀더멘탈 이런 거, 물론 중요하지만 매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매매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개인들 입장에서는 현대차나 삼성전자를 사서 손해보나, 테마를 사서 손해보나, 손해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올해 프로들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로들의 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지금 시장이 프로들의 장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본인들은 나는 프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너무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시장이 2017년도 같은 증시가 아니라 진짜 선수들이 치고받고 하는 장이니까 나는 거기다가 살짝 숟가락만 얹어야겠다. 대신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제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드렸던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8월 6일 날, 우량주를 만약에 저가 매수 하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코스닥 종목들은 막 날아가는데.
그러면 뭐 앞으로는 코스닥 종목이 막 이제 무너지고 그런 우량주가 막 올라갈까요? 코스닥 테마주가 망가지면 우량주도 망가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의 판은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익 나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그냥 뭐 펀더멘탈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뭐 좋은 기업들을 사야 된다. 그거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식시장에서 어떤 경제라는 것을 얘기할 때 책 속에 있는 얘기고요. 진짜 주식시장 안에서는요. 특히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이론이 시장에 먹혔다면 재무제표 잘 보고 차트 잘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돈 벌어야 되는 장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8월 6일 화요일 날 가격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개인들 투매 나왔죠. 그리고 시가에 완전히 푹 빠져서 시작했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유 요거 한번 그냥 질러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꿈틀대는 그런 장이었고요. 사실 어찌 보면 질러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께서 주후반에 미쓰리가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믿고 질른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가 부족했냐면 일단 첫 번째 8월 6일 화요일 뉴욕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뒷심이 부족했어요. 워낙 뉴스에서 또 계속 미국과 중국이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미국이 또 빠질 수도 있겠다. 미국이 만약에 또 빠지게 되면 또 이상해서 또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그 두려움이 자신감이 결여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이었으나 자신감이 결여되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는 후장에 가서 상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반등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도주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과 코스피가 있으면 코스닥이 먼저 무너지고 다우지수와 코스피가 있으면 코스피가 먼저 무너지고 신흥국과 선진국이 있으면 누가 먼저 무너져요? 신흥국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아마 8월 7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어제 못다한 꿈을 좀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 상당히 화려한 장세, 여기서 얘기하는 화려하다라는 거는요. 빨간색 장미가 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목별로 아주 버라이어티한 매매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한계이자 민낯입니다. 8월 6일 날 주식시장을 뭘로 설명할까요? 다른 전문가들은. 뭐 선물 매매,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 매매, 심리로 접근하는 게 가장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8월 6일 화요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과 그리고 어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패권 전쟁, 미쓰리의 시나리오 그리고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 이런 것도 어제 이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저 힘들어 죽겠슈. 아휴, 자꾸만 그 남자가요. 아휴, 더 세게 자꾸 하자고 해요. 지는 힘들어 죽겠는데요. 아휴, 적당히 해줬거든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냥 찝적대고 막 더 하자 그러고 막 더 세게 하자고 하고 해서 그냥 아유 정말 미치겠대요. 하다못해요 주변에서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까지 말릴 정도라니까요. 자, 이 얘기를 들으시고 웃는 분들은요. 예, 미소를 짓는 분들은 아, 내가 음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쏘고 있는 그 레이저 같은 눈총을 너무 받아서 예,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명줄 줄어들 거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불쌍해 보이니까 전 연준 의장들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탄원서 같은 걸 냈어요. 아유, 제발 제롬 파월 좀 그만 괴롭히라고. 예, 그런 내용도 예, 나왔었습니다. 자, 뉴욕 다우 지수,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막 긴장했다가요. 뭔가 이렇게 탁 풀어지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물렁물렁해지죠. 그죠? 예.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이 일단은 1% 넘게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우리는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긴장을 계속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요. 주식 시장이 올라도 내 종목이 안 가는 경우가 있고요. 주식 시장이 하락해도 내 종목이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한번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주식 시장에 내가 발을 디뎌 놓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이러한 그 주식 시장의 어떠한 그 본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좀 일단 알고 있으시다면 뭐 시장은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또 그 어려운 그 증시가 보여주는 어떤 그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내가 돈을 투자하고 돈을 벌려고 주식을 했지만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힘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 주식 투자하는데 나 힘만 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주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명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시장에 발을 디뎠고 어차피 주식시장에 발을 딛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 수익이 나도 걱정이에요. 안 나도 걱정입니다. 주식시장이 올라도 걱정이에요. 빠져도 걱정이에요. 그냥 걱정이 숙주인 애들이에요. 주식시장은. 개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늘 긴장하시면서 예, 여러분들께서 챙길 건 챙기시고 조심할 건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게 제가 이 주식시장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겁니다. 주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증권사 다닐 때도 사실 저는 증권경제방송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던 증권사 지점에서는 뭐 YTN이라든가 뭐 한경하우 정도?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증권사 그만두고 이렇게 많은 증권경제방송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아니 나도 증권맨인데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조차도 증권경제방송을 안 보는데 도대체 저런 프로그램 왜 계속 만드는 거지? 예,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보게끔 만드는 경제방송이다. 제가 만들고 싶은 어떠한 그 방송의 모티브입니다. 단순히 주식하지 않는 사람조차 보는 경제방송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어차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했다면 힘들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식만 힘듭니까?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인생이요. 참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참 힘든 거구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작은 즐거움을 또 우리 인간은 또 그거 하나 또 그냥 만족하면서 또 유지하고 또 기대감으로 살고 그러나 앞으로 언젠간 좋을 거야라고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나이를 먹어가지만 결국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인생이나 주식시장이나 그냥 똑같이 다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 않습니까? 오늘은 혹시 뭐 재미있는 일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요. 그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주식을 하시게 될 거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8월 6일 날 단타를 쳐서 뭐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요. 지금 코스피 1900포인트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2100포인트 때도 못 먹었었거든? 나 사실 지난번에 미쓰리가 2100포인트 이상에서 현금화 만들라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갖고 있던 종목
그때도 많이 마이너스였는데 그냥 마이너스에 그냥 손절하고 현금 갖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8월 6일 날 단타 쳐서 한 5만 원 벌었어. 그러면 그 앞에 손실 난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5만 원 번 거에 행복합니다. 야, 내가 2100포인트 때도 벌지 못했던 돈을 내가 1900포인트에 벌 줄이야. 여러분, 이 맛에 주식하는 거예요, 이 맛에. 개인들한테 뭐 2100 간다, 2300 간다, 3000 간다. 그거는 아무런 쓰잘데없는, 예. 그거는 제 개인적인 표현에 따르면은 재활용도 안 되는 정말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정도의 어떤 그 전략이고요. 진짜 주식은요, 예. 코스피 지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냥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냥 마치 아무런 생각 없이 카지노 가서 룰렛 돌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도 고려하고 호재도 고려하고 타이밍도 고려하고 지금 시황도 고려하고 내가 들어간 종목도 고려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럽게 내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자국 이렇게 발을 떼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로 이 주식시장을 즐기면서 수익도 내면서 우리는 예 주식을 즐기는 겁니다. 돈다방 미스터리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예, 주식시장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 제가 재밌게 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운수당 7.70달러, 0.5% 상승해서 1,484.20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국제 금값은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자, 3일 연속 상승했으니까 또 이제 뭐 내일 더 상승하든 모레 상승하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 정도에는 또 살짝 마이너스 되겠죠? 왜냐고요?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게 없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예. 그 진리는요, 그 어떤 전문가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값이 올랐다.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06달러, 1.9% 하락해서 53.6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에 대한 두려움. 환율 전쟁이랑 유가랑 뭔 상관이야? 아이, 무역 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이렇게 막 넘어갔으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격화되는 그런 감정들 속에 교역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변국들이 쫄아가지고 경제 이거 잘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지금 아작박살이 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국제 유가를 막 쓰면서 이렇게 수요량을 증가시키면서 뭔가 그냥 똥꼬발랄하게 우리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게 되고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자,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 맞대응하기 위해서 이란산 원유를 지금 덜 사고 있는데 미국한테 개기려고 더 산다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를 넘어 30달러를 넘어 20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또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펙 회원국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보입니까? 병신입니까? 모자랍니까? 이런 지경까지 가면 뭐예요, 얘네들도. 서로 머리 맞대고 안 되면 서로 카톡에다가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지금 내년 3월까지 하루에 120만 배럴씩 감산하는 거 유지했는데 만약에 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안 되겠다. 우리 120만 배럴 말고 조금 더 많이 감산하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돈다방 미스터리 청취자분들은요. 어느 정도 좀 대담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그 쓰잘데기 없는 그 보고서에 그렇게 그 여러분들의 목숨을 맡기지 마세요. 그 심장 쫄깃쫄깃해지면 그거 별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자, 호흡은 항상 느긋하게 천천히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막 조급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고 막 내가 위험을 느끼고 막 걱정되고 그러면 호흡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 호흡이 빨라지면 명줄을 재촉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은 천천히. 제가 운명론자이기도 하지만
총량의 법칙을 또, 예,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총량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한 인간이 인생에 태어나서 행복할 수 있는 총량과 불행할 수 있는 총량이 있다. 뭐 그것처럼, 뭐든지. 그것처럼요, 숨 쉬는 것도 저는 그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그 숨 쉬는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숨이 멈추면 죽는 거니까 숨을 천천히 쉬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거겠죠. 예, 뜬금없는 소리 해봤습니다. 어쨌든 자, 경제지표는 6월달 구인 이직이 발표됐는데 아직까지 제가 체크를 못했고요. 예, 요거는 제가 지금 경제지표가 무시 중요해요. 그제? 경제지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2부로 바로 넘어가서요. 일단 이날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예, 워낙 어제도 그렇고 그냥 제가 그렇게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무거운 이야기들 많이 해드렸잖아요. 예, 그래도 어쨌든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아유 여러분 그래도 뭐 주 후반 되면 좀 안정을 찾을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워낙 무거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려서 오늘은 그렇게 무겁게 길게 가지 않고요. 가볍게 툭툭 던져가면서 2부에서는 8월 6일 화요일 뉴욕 주식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이슈를 좀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어제 하지 못했던, 예,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그냥 저러는 바람에 체크하지 못했던 영국의 이야기도 한번 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이야기, 시진핑 마음은 어떻고, 트럼프 마음은 어떻고, 미국은 왜 저랬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반등했으니까요. 예, 제가 어제는 이런 말씀 못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잘 해주셨지만, 예, 돈다방 미스리가 아무리 요즘 구독자 수가, 그러니까 뭐 다운로드 수가 는다고 해도 좋아요가 앞자리가 2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증권사 다닐 때, 대리가 안 됐는데, 예, 네 군데 증권사를 다니면서 그놈의 대리가 뭔데 그 대리를 한번 못 해봤는데, 예, 돈다방 미스리는 그런 팟빵에서 이 좋아요 앞자리 2가 안 되는 겁니까? 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좋아요 앞자리 2가 될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의 손가락, 예, 엄지척 누르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